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요즘, 퇴직 후에도 근로를 희망하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50, 60대 중장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꿈꾸는 중장년층들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는데, 이름하여 해외 파견 퇴직 전문가 사업.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공공부문의 퇴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경제개발 노하우 및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빈곤퇴치 기여 및 양국 우호 협력 관계까지 강화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2010년엔 파견 자문관만 무려 38명을 18개국에 시범 및 1, 2차 파견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아울러 작년인 2012년에는 22개 개도국에 76명의 퇴직 전문가를 파견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총 164명이 30개 개도국에 파견되어 우리나라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하니 정말 뜻깊고 보람된 애국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정보통신, 산업기술, 지역발전, 무역투자, 에너지정원,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파견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보람된 경험을 하고픈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를 공개 모집하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 이게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바로 이곳은요,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보람된 경험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가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서 있는 이 우람한 빌딩의 정체가 바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퇴직 후 자신의 능력을 좋은 곳에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오늘 제가요, 여기에서 퇴직 전문가를 모집 중이라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퇴직 전문가가 되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전문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퇴직하신 분이라면 모두 가능하고요. 이제 민간과 공공 부분에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약 없이 관련 분야에 15년 정도의 경력이면 되고요. 공공 부분에는 만 50세라는 나이 제한을 두었고, 관련 부분의 전문가라면, 퇴직자라면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 전문가로 파견이 되다 보면은 해외로 좀 많이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주 능숙한 네이티브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중남미나 기본적으로 영어가 이제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 수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해외 파견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군요. 교육, 의료, 농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니 당연할 수밖에. 선발되면 6개월에서 1년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에겐 정말 뜻깊은 시간이겠죠? 네, 해외에 파견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퇴직 전까지 본인의 쌓아뒀던 노하우들을 전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이런 경제적 지원이 좀 될까요? 어떤가요? 네, 임금 성격은 아니지만 체재비, 활동비, 주거비 형태로 해서 연간 한 7천에서 8천,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해외에 나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퇴직 전문가들. 퇴직 후 업무의 연장선을 놓는 심리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퇴직 전문가 사업. 청년 실업뿐 아니라 퇴직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고민 또한 큰 문제였는데, 이 사업 시행 후 만족하는 퇴직 전문가들의 수요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퇴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퇴직하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이제 많았는데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정부의 지원 제도가 없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떤 정책적으로 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된 지 벌써 이제 4년 차가 이제 됐네요. 네, 그러면 이 과정에 선정이 되신 분들은요, 파견할 때까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또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수요조사부터 시작을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월수 셌잖아요. 한 8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요국이 이제 원하는 분야를 직위조사를 하고 모집된 직위조사를 적정한지 이제 한 번 정도 검토하는 작업, 그다음에 그 직위를 공모하고 우리 지원자들한테 공모기간이 한 그 4주에서 한 달 반 뭐 이렇게 주고 또 선정이 되신 분은 또 그분의 건강검진이라든가 파견국 동의, 그 다음에 최종 선정하는 부분들의 어떤 공문서 회시 이런 절차까지 감안을 하면 8개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부터 모집을 시작을 하니까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5월 정도에 이제 최종 이제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건강검진하고 하면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120명 보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해외 봉사 브랜드인 월드 프렌즈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봉사활동 중 하나로서 나눔과 배움을 통한 인류의 공동 번영,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뜻깊은 일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해외 파견 퇴직 전문가 사업이다. 우리나라에 이슈되고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인류 공용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이제 일부를 이 다른 나라 혹은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한국의 발전 경험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능력을 살려서 봉사활동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활동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까지 이끌어준다고 하니까 개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퇴직 전문가를 꿈꾸신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세계적인 장수국가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는 것. 타우린, 아미노산, 오메가3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대접받는 해산물. 하지만 그 신선도에 따라 맛과 영양이 좌우되다 보니 바닷가에 나가서야 제대로 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도심 한복판에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있다는 따끈따끈한 제보가 있어 얼른 달려가 봤다. 와,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니까요, 이 싱그러운 바다 내음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이 내음이 도대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어머나, 무슨 대형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아요. 문어, 저기 상어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지중해빛 공간. 머리 위로 1300마리의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고 부서지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흰 물결과 신비로운 푸른빛은 마치 바닷속 용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제가요,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마치 푸르른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든 기분이었는데 정말 이곳이 음식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저희는 새로 자연산 100% 제철에 나는 요리만 생선만 취급하는 신개념의 바다 요리 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손을 보이게 됐습니다. 100% 자연산? 예. 아니, 그게 요즘 가능해요? 예, 모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횟집에서는 자연산과 양식을 섞어서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탈피해서 산지인 강원도에다가 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잡아오는 생선을 자연산만을 경매를 받아서 거기서 집어장에서 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차별화되게끔 공급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빛의 조명과 순백색의 벽면, 가구들의 조화는 지중해의 보석 그리스 산토리니에 온 듯한 설레임을 불러일으키며 도시의 답답함마저 멀리 날려버린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건 바로 대형 수족관. 10톤이나 되는 초대형 수조 안에는 갓 잡아 올린 물고기와 해산물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수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동해, 서해, 남해, 대한민국 바다에서 난 해산물 중 국가대표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강원도 고성에 집어장을 두고 그날 잡은 해파란 물고기들을 전문기사가 당일 배송을 한다. 바다를 뚝 떼어 옮겨놓은 듯한 자연미와 직접 잡은 해산물을 바로바로 먹는 신선함.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던 순간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요리가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예. 자연산이라는 걸 딱 차려진 이 요리를 보니까 느끼는 게요. 가자미를 비롯해서 문어나 도치 같은 거 사실 겨울철 제철 저희가 또 별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봐서도 정말 자연산을 쓰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자연산을 자연스럽게 제 입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맛있는 요리들을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예, 예.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메인 요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있다고요? 예. 어머나 진짜로 조리실장님이 저희 식탁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객께서 손님이 고르신 생선을 직접 주방에서 손질해가지고 손님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진실 그대로 손님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주문하신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최고급 재료를 최상의 상태에서 요리하기 때문에 맛있는 건 당연지사. 어떡해요. 이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반가워. 여러분, 돔은 죽지 않았어요. 제 입에서 다시 살아났다고요. 와, 진짜 식감이요. 쫄깃쫄깃하면서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 내음이 나는데요. 비린내가 아니라 그 향긋한 싱싱한 바다 내음이 그대로 있어요. 자연사랑 정말 다르네요. 특히 이곳은 작은 부분까지 명품 재료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회를 찍어 먹는 된장은 청정 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된장 농가에서 계약해 직접 담가 먹고 있고, 알싸한 고추냉이 역시 뿌리채 강판에 직접 갈아 그 맛과 향이 깊고 달다. 이곳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전망도 좋지만요, 먹을 때 그 낚싯바늘 딱 꽂혀있는 생선 이렇게 파닥거리는 그거 보면서 싱싱함 그대로 먹는 게 너무 좋고요. 왔을 때 호텔, 정말 특급 호텔 간 그런 느낌처럼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네, 횟집인데 그렇게 횟집 분위기 나진 않은데 바다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자들 너무 좋아하죠. 이런 분위기 오면 뭐라 그럴까, 밝고 퓨전적인 분위기? 그리고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그래서 좀 좋았어요. 깜짝 놀랐죠. 식당이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창의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음식도 굉장히 또 신선하고 어쨌든 굉장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자미를 먹어볼까? 역시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건 뭐지? 여기요. 제가 먹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서요. 이 접시에 담긴 이건 뭐예요? 일본식 장아찌입니다. 회를 바꿔 먹을 때, 입가심 할 때 그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지금 혹시 지배인님, 아니면 혹시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도 아니고 지배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홀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홀 서빙하시는 분이라 하기에 너무 품격이 있으신데요. 진짜 서빙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하고 정년 퇴임하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이곳에서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유난히 중후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곳의 특이한 점 또 하나. 정년 퇴임을 하신 50대 이상 실버 인재들을 고용해 그분들의 노련함과 노하우를 10분 활용하고 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부터 분위기까지 새로운 문화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곳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곳은 이제 그 일식집을 쭉 다녀보면서 이 술문화, 접대 문화가 좀 잘못돼 있다. 그게 싫어서 제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코자 지중해 표현을 했고 이래서 바닷속에서 쭉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100% 자연산을 동해안에서 직송을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치고자 이 외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레스토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또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직접 서빙을 하고 또 BF님들이 또 정중하게 서비스함으로써 고객과 믿음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깊은 바다의 맛과 깊은 인생의 연륜 그리고 정성을 넘어 장인 정신까지 느끼게 하는 이곳. 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오는 배처럼 이곳엔 행복이 넘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어딘가 하니 바로 근로자분들에게는 친숙한 기관일 텐데요.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4월 1일은요 고용산재보험료 가진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어떤 곳이고 그 납입한 보험료가요 어떻게 또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게요. 빨리 오세요. 이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 즉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기관에 대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쏭달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자, 여긴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의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근로복지공단. 네, 이름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아마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게끔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1995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 산재보상과 재활 서비스, 근로자 복지 서비스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서비스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산재보상 서비스, 근로자 복지 지원 서비스, 산재고용보험 가입 납부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재활 지원 서비스. 아이고, 이게 대체 몇 개야? 수행하는 서비스가 참 많기도 하네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그 서비스의 특징들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재활 지원,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 지원,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보험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재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조기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상병에 대한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복지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 지급,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서비스, 직장보육 서비스와 같은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서비스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과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택배 키익 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어 기관을 직접 찾는 고객들을 위한 친절한 상담이 매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고객들이 보다 쉽게 접속해 상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상담실도 실시간 운영 중이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요, 4월 1일, 이날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날인가요? 네, 4월 1일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건설업, 벌목업 사업주는 4월 1일까지 확정보험료와 개선보험료를 자진해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그 보험료 꼭 내야 되나요? 네, 꼭 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험료를 내는 이유와 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납부된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기금으로 조성돼서 산재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재활사업, 그리고 근로자 복지사업, 그리고 실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되므로 그 보험료 납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고 신고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시중은행이나 가까운 우체국에 내면 됩니다. 정말 쉽죠? 보험료가 납입되는 즉시 담당자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니 괜한 걱정 따윈 붙들어 매시라 이 말씀. 그러면 보험료를 이제 고용주가 직접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산출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확정보험료와 계산보험료로 나뉘는데요. 확정보험료는 작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고요. 계산보험료는 올 한 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 총액 추정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면요, 그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서 이제, 납부를 하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니까 납부하실 때 이 점 꼭 참고해서 납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요, 그냥 카드로 이렇게 긁으실 수도 있다거든요. 참고하세요. 네. 산재보험의 혜택이 이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데 이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담당자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가입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못하신 사업주들께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희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말 근로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펼쳐주시고 계시네요. TV를 보고 계신 우리 많은